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브릭스의 GDP가 G7보다 많습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로 측정했을 때 2022년 브릭스의 GDP는 31.5%이고 G7의 GDP는 30.7%입니다. 브릭스와 G7의 GDP 격차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면 이 격차는 메우기 어려워집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IMF 보고서의 이면을 파헤친 한 경제학자가 새로운 계산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자랑하는 G7 서방 경제 블록을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여름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여기는 소위 G7 국가의 지도자들이 연례회의 개최를 위해서 독일의 슐러스 엘마우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추가 제재, 우크라이나 추가 무장, 중국 봉쇄를 통해서 러시아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중국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브릭스 경제포럼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이 브릭스는 경제 유대 강화, 국제 경제 개발 및 G7의 비생산적 규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0년 초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라이아브코브는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한 구매력 평가 계산을 기반으로 브릭스가 글로벌 GDP 비율 측면에서 그해 말 언젠가 G7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로 계산된 GDP는 단순하게 가격으로 평가한 GDP보다 비교 경제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G7은 브릭스의 경제적 도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신조가 되어버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G7 파트너들이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서방을 강타할 여풍을 모두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메인주의 무소속 상원의원 앙구스 킹은 최근에 그가 기억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1년 전의 모든 이야기는 제재가 러시아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잘못된 제재를 받았습니까? 잘 적용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까? 왜 제재 시스템이 이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IMF는 이러한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 경제가 최소 8% 위축될 것이라고 계산했으나 실제 수치는 2%였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0월 IMF는 전통적 GDP 계산에 초점을 맞춘 연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주류 경제 분석가들은 2022년 여름 브릭스가 제기한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IMF가 G7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블록으로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산한다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023년 1월 IMF는 2022년 10월 달에 나온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해서 G7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콘 매크로 컨설팅의 경제학자 리차드 디아즈가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G7과 브릭스의 GDP 글로벌 비율을 PPP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이미 브릭스가 G7을 능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브릭스는 PPP 조정 글로벌 GDP의 31.5%를 담당했으며 G7은 30.7%를 제공했습니다. 이미 역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내려가는 선은 G7, 올라가는 선은 브릭스의 GDP 선입니다. 이미 역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격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G7과 브릭스의 GDP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브릭스 국가의 국제 전망은 향후 강력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G7 국가는 대부분 현재의 러시아의 제재라는 자해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며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G7 회원국은 정체되어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이란이 가입 신청을 제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와 같은 기타 주요
주요 지역 경제 강국이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브릭스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세계 지배에 대한 전망이 줄어들고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횡단경제연합의 경제적 잠재력이 결합되면서 G7과 브릭스는 반대 궤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브릭스는 향후 몇 년 동안 PPP뿐만이 아니라 실제 GDP 측면에서 G7을 추월할 것입니다. 게다가 G7을 선도하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완전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중견은행들이 추가 뱅크런을 피하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위원회에 향후 2년 동안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한 보장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많은 대형 예금자들이 추가 붕괴를 두려워하여 이 지역의 소규모 은행에서 더 큰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목격하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지역은행은 지난 몇 주 동안 무보험 예금의 대규모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중형은행연합은 110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예금 보장이 은행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포괄적인 예금 보장이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의 돈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여 은행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은행 예금 전액 보장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초래해서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본격적인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면 왜 은행들이 할인 창구에서 징벌적 금리로 수십억 달러를 빌리고 있겠습니까? 은행들이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9년보다 더 많은 1650억 달러를 4.75%라고 하는 징벌적 금리로 차입했습니다. 금융붕괴는 불가피해지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계를 거쳐 일어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이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암호화폐가 2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S&P 500이 20%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임박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은 단기 예금으로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만기 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아무리 높은 자본 및 유동성 비율을 가진 건전한 은행도 삽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면 G7은 리더를 잃게 되고 G7과 브릭스의 GDP 격차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G7을 중심으로 하는 단국 국제정치 구조가 다극체계로 개편되고 더 많은 불확실성과 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보와 무역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가 분리되고 복수화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